이제 로그인에 성공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실제로다가 그 프로그램에 가서 어드민이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맞으면 그렇게 되면은 true다라고 해서 이제 그 로그인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해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둘 다 true가 되면 되는데요. 여기서 아이디는 어드민을 넣고 패스워드는 아무것도 없거나 5와 1은 1이다 라고 하면 여기 1은 1은 true가 되잖아요. 그리고 5와는 어떻게 됩니까? 5와는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죠. 그러니까 얘하고 true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이 돼서 그 해커가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이런 취약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1월 달에 에어컨 공조관리 시스템 쪽에 SK 인젝션 시스템이 있어서 그 사용자 관리자 페이지에 그 아무나 접속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공조 시스템을 뭐 온도를 너무 다운시킨다든가 아니면 올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픈 소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뭐 오픈 SSL 같은 경우 하트블리드 취약점이 있었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지 프라이트, MMS, 그러니까 그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그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그 시스템 제어권이 넘어가는 취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픈소스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가 실제로 다 애플 쪽에 iOS 취약점이 전체 취약점 중에서 한 140개 정도, 그래서 84% 정도는 iOS에서 나온 취약점이거든요. 안드로이드는 11개밖에 안 됩니다. 11%. 근데 실제로다가 악성 코드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 안드로이드는 45개에서 95% 정도를 차지하고요. iOS는 3개라서 6% 정도밖에 차지가 안 됩니다. 이유는 그 iOS에 뭐 특별한 iOS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차단해버리고 끝냅니다. 근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다가 그 해킹을 하거나 다른 악성 취약점, 악성 코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편한 상황입니다. IoT 환경이 이제 도래가 돼서 그 IoT 디바이스 70%가 보안 취약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첫 번째는 사용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딜레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PC를 사용하실 때,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안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PC 같은 경우에는 OS에 대해서 그 보안 업데이트 철저하게 잘하고, 배신 깔고, 이상한 사이트 안 가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IoT 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하거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냉장고가 냉장고가 원래 와서 들여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냉장고가 뭐 취약점이 있어서 악성 코드 취약점이 있어서 디도스에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용자의 딜레마가 있고요. 제조사의 딜레마도 있습니다. 제조사의 딜레마는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다가 IoT 기기는 굉장히 경량이에요. 작고 그다음에 그 저가로다가 판매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저희들이 일반 PC나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이런 보안 요구사항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낮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위협으로는 이제 데이터 명령 탈취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경량 고속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디바이스 조작이나 위조를 통해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은 디바이스 인증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시스템 탈취나 해킹을 통해서 가짜 무단 명령을 실행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화이트 리스팅 등을 통해서 취약점 최소화로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IoT 보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안과 다르게 그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주의해서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한번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지보수하면 업데이트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에 만들 때부터 보안이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피해도 2020년까지는 보통 자연재해가 2.7조 원, 사이버 공격이 3.6조 원이면 IoT 공격에 대한 피해는 17.7조 원으로다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차량 진단 앱을 통해서 자동차를 원격 제어해서 뭐 예를 들면 고의로 사고가 나게 한다던가 뭐 홈서버 해킹을 통해서 가스밸브를 원격 개방해서 화재를 일으킨다든가 심박기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다가 인슐린을 넣어놓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나오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과다분비 되게 해서 저혈당으로 숨쉬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 사고 사례 3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빠르게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예전에 NTP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는 서버가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기기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냉난방용 셋톱박스나 보안장비, 도서관 출입통제 시스템 등을 이용해서 NTP를 이쪽 IP인 것처럼 해서 요청을 해서 응답 패킷이 왔는데 여태까지 사상 최대 트래픽이 나왔어요. 400기가 정도의 트래픽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DNS를 갖다가 예를 들면 파밍을 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PC는 열심히 잘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해커가 이번에는 공유기를 해킹을 해 DNS 주소를 바꿔서 이쪽에 가서 이제 확인한 잘못된 사이트로 유도하는 게 있었고요. 외산 CCTV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홈 CCTV를 설치하면 휴대폰으로다가 홈 CCTV가 잘 운영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쪽에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클라우드 서버가 예를 들면 중국에서 나온 CCTV라고 하면 중국 쪽 업체에서 운영하는 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 여기에 사용자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평문으로 저장돼 있어서 업체 쪽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해킹하는 쪽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법제도를 강화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SQL 인젝션 같은 취약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큐어 코딩들을 강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IoT와 관련된 정보보호 로드맵을 만든 게 있는데 이건 저희 미래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보안 인텔리전스 체계를 저희가 이제 시타스라고 해서 사이버 위협 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회의를 매월 한 번씩 개최하면서 치매 사고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그바우티 제도라고 해서 취약점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써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 발굴 할 때보다 버그바우티를 통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다양하게 많은 취약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버그바우티 제도는 키사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SC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삼성전자도 스마트 TV 분야에 대해서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컴하고 네이버는 키사 쪽과 이제 같이 15%에 참여해서 이쪽에 취약점이 나오게 되면 한컴이나 네이버 쪽에서 일단은 포상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